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창욱입니다. 오늘은 좀 국제 유치원하고 이제 국제학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개요를 나눠볼까 그럽니다. 얼마 전에 이제 타계하셨죠. 이건희 회장님이 좀 의미심장한 말을 예전에 한번 하셨습니다. 2, 300년 전에는 수십만 명 사람이 몇 명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21세기에는 탁월한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됐다. 아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 이 말이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벨 경제상을 받으신 제임스 해커만,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해커만 교수님이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전 세계의 교육이 한번 바뀝니다. 이 도표가 뭐냐 하면 그분은 이제 경제 쪽이시니까 특히 이제 계량, 측정 이쪽 분야시니까 언제 투자를 하면 그 교육 투자에 비해서 성과, 수익률이 좋을까? 이거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교육 투자 비용에 대해서 수익률, 성과가 뛰어나고 이제 성인이 되면 될수록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왜 전 세계 교육을 바뀌었냐 하면 전 세계가 돈을 버는 개념에 경제적인 개념에 있었을 때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 투자하면 나라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고 어릴 때 투자하면 국익이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예전에는 박사나 대학교에 투자하던 금액을 유치원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전 세계가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없었지만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예전에는 유치원이나 이런 과정에 돈을 투입을 안 하다가 이런 이론들을 배경으로 이제 어릴 때 국가도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볼 때 요즘에나 전 세계적으로나 좀 비슷한 현상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요. 자본주의가 더 심화됨으로써 이 개천에서 용이 탄생되는 것이 실종된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봤을 때 같은 겁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성인이 돼서 소득이라든지 또 생활을 영위하라는 건지 이것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어릴 때 교육은 그 경제적으로 그때 좀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부모님 때 좀 부가 쌓이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어릴 때 그 교육 투자한다라는 게. 왜냐하면 그때 세대의 사람들이 무슨 자기 스스로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물림이 되면서 교육의 심화가 다시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스마트 유치원 이런 교육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리더 양성 교육이 과거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고 왜냐하면 한 명의 천재가 수십 명을 먹여 살리고 변화를 시키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이 2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어린 쪽, 특히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부 쪽의 교육이 우리가 하는 미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더 좋은 교육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장표는 대표적으로 인시아드에서 갖고 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MBA가 하버드인데 하버드와 버금가는 MBA가 프랑스에 있는 인시아드죠. 제가 일부러 비영어권 나라에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5개의 영역에서 이제 지리적으로나 돈을 버는 데 있어서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나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나
디플로메시, 세계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1위는 영어죠. 뭐 중국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뭐 2배 이상의 이 점수가 스코어가 지금 거의 90점에 가깝고요. 중국어 이제 40점인데요. 우리나라 언어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언어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잘 못 사는 나라의 언어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이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익히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이게 세계적인 사회학자들이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잉글리시 디바이드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아까 같이 중요한 언어를 익히는 그거를 어릴 때 습득한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출세하고 소득이 결정되더라.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이제 수십 년 되다 보니까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강남에서 이제 교육 열기가 높은데 가는데 아이가 영어를 못하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야, 넌 어떻게 잘 사는데 이렇게 영어를 못하니? 그런데 교육 환경이 좀 떨어지는 지방의 어떤 도시에 가면 어떤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너는 어떻게 영어를 잘하니? 예. 이렇게 이제 소득 격차로 인해서 대물림되는 형상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 추구를 한다면 이런 가장 중요한 언어를 이제 모국어 외에 다른 하나 중요한 언어를 최소한 하나에서 2개 정도는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 있는 뭐 미국의 주가 여러 개지만 대놓고 영재 교육을 하는 주가 딱 뉴욕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주에서 월 교육비가 1,000만 원 이상인 학교를 제가 이제 원장님도 모시고 많이 방문을 다녔었는데 그 아이들은 유치원 때 평균 3개 국어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스페니쉬하고 차이니즈하고 잉글리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다중 언어를 교육받은 아이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건데요. 이건 또 인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영어만큼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영어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릴 때 영어만큼은 모국어처럼 확실히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갖고 온 것은 뭐 테드에서 강의했던 유명한 건데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어릴 때 절대적으로 좋다는 거죠. 성인이 되면 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뜻하는 바는 이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어릴 때는 습득, 그러니까 뭔가 줍는 거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다중언어 교육을 하는 거는 신체적으로 하나님이 설계를 하실 때도 적절히 잘 맞다라는 거고요. 이거 외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드리겠지만 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 교육입니다. 뭐 이시성 우리 작가님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이런 자료는 선진국은 언제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4,000명, 고3 아이들 4,000명을 이렇게 조사해서 만든 건데요. 재밌습니다. 독서를 많이 한 아이가 언어적으로도 수리적으로도 외국어도 성적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서라는 거는 두뇌 개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근데 독서도 일반 독서보다 더 뛰어난 독서도 교육법이 굉장히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재 독서를 받게 된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어릴 때 배워야 되는 교육이 독서 교육입니다. 근데 이 독서 교육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약합니다. 미국은 잘 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미국이 더 많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했던 실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EBS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보통 영재라고 하는 아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측정하는 게 암기력입니다. 기억이거든요. 이해가 중요한가, 기억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기억력이 더 중요합니다.
뭔가 저장이 돼야지 꺼낼 수 있는 거지. 이해는 장기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영재 측합을 하려면 이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한 겁니다. 한 그룹은 서울대, 스탠퍼드, 와터 스쿨들을 간 민사고 출신의 8명들하고 그다음에 3번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죠. 3번 중학교 38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단어를 100개를 보여주는데 이게 화면으로 이게 5초마다 하나씩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본 결과 영지의 아이들은 100개 중에서 46개 이상을 기억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고요. 우리 학생들도 분발해서 23개에서 4개 가까운 점수를 얻었는데 아마 저는 한 10개 정도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겁니다. 23개도 잘한 건데 사람들은 이걸 보게 됐을 때 영재 아이들은 똑똑하니까 더 많이 외웠을 거다라고 하는데 의외인 게 있습니다. 두 그룹의 기억력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런 것을 가져왔냐 하면 이겁니다. 일반 아이들은 이렇게 단어가 지나간 대로 순서대로 거의 다 외워요. 전략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민사고 출신의 8명 아이들은 8명 모두가 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세느강, 라인강, 메콩강, 북한강, 미시피시 한강, 참새, 비둘기, 독수리, 잉코, 앵무새 이렇게 분류화가 되어 있고 개념화가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모든 8명 아이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스스로 습득한 거냐? 교육된 겁니다. 영재의 8명은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았던 거죠. 미국에는 그 영재학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에서는 유명한 이제 CTY죠. 여기 출신들이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CTY 캠프는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가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캠프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을 제가 이제 몇 명만 조사를 해봐도 벌써 그 구글을 만든 세르게이가 CTY에서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그 이 친구도 어릴 때부터 CTY에서 영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영역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교육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저희가 유치원이나 국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또 필요한 거는 독서 외에 이런 인지력을 발달시키는 창의 융합 교육이 또 필요하겠다. 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유치원의 모습을 너무 상세하게 우리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운동화를 신은 뇌라는 스파크라는 거를 이제 적었는데요. 이분이 0교시, 그러니까 1교시 이전에 체육을 했더니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0교시 때 체육을 한 아이하고 그냥 1교시부터 하는 아이하고 두 집단을 비교해 봤더니 학습 성과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육이라는 게, 이 신체 활동이라는 게 또 뇌 발달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아까 이제 그 요코미네를 말씀하셨는데 요코미네가 이제 1 플러스 i라고 하거든요. i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도전을 주는데 조금씩 이제 i 플러스 1씩 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체육 방식인데요. 그거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자기 신체를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또 교육에서 무척 중요한 파트입니다.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미국 정책을 결정하는 곳 중에 하나죠. 내셔널 아카데믹스에서 뭘 발표하냐면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때부터 반드시 STEAM이라는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STEAM이라는 거는 이제 약자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이제 가끔 가다가 A를 붙여서 이제 아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트는 미술이나 음악의 아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여러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의미로 이제 아트를 말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AI 지능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과적인 똑똑함이 앞으로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아주 유명한 리버럴 아츠 대학의 교육 중에 하나가 뭐 스티브 잡스도 리버럴 아츠 대학을 나왔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항상 이 인문 쪽하고 문과 쪽하고 이과 쪽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어릴 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유치원 때부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교육도 해야 되고요. 또, 예, 이거는 좀 많이 아실 텐데요. 보통 에어백이라고 하면 이제 운전자나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방어하거나 보호하는 걸 우선적으로 할 때 볼보에서 획기적인 에어백을 이렇게 선보입니다.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에 치였을 때 죽는 경우를 봤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 말고요. 사람들이 차에 부닥쳐서 이 머리가 주로 창문 쪽에 부닥치면서 대부분 죽더라. 예, 이게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보고 볼보가 에어백을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 당한 사람을 위해서 에어백을 이렇게 밖에 나오게끔 개발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볼보가 또 안전의 대명사를 얻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가치관의 교육인 거죠.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크리스천 마인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너무 교육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2교시를 해도 부족합니다. 네. 근데 또 재밌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이제 여기는 당연히 성경 베이스여야 되니까 성경과 관련된 액티비티, 또 독서 교육과 독서의 리터러시를 또 발전시켜주는 과목들, 또 프로젝트 과목들, 기초 인지력을 키우는 과목들, 또 모국어도 잘해야 되거든요. 또 모국어 독서도 해야 되고, 아트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뭐 스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요. 5세 프로그램 달라야 되고 6세 프로그램 달라야 되고 7세 프로그램 달라야 되고 또 만약에 6세 때 오면 또 6세 때 1년 차 애들 달라야 되고 뭐 오래 배우면 또 레벨링 달라서 또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개발할 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라는 게 그 하드웨어도 중요한 것만큼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붙어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유아학습지 3개 연령 4과목을 개발하는데 200억이 들었는데요. 대부분 이래놓고 실패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최고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개발을 했을 텐데 이 교육이라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또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스탠퍼드 대학의 리얼던 셔엄 교수님, 교육학과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제 저널을 냅니다.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그 스쿨 레디니스 테스트라고 해서 유치원 들어갈 때 이제 시험 보는 게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점수가 왜 대학교 들어갈 때 점수하고 일치하냐? 왜 고등학교 점수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기만 성형들이 있잖아요. 예, 그 아이들은 10% 미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때 점수가 고등학교 점수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왜 학교는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분명히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면 이 아이들이 유치원 때 점수가 변해야 되는데 그냥 뭐 3살 때 뭐를 여든간다고 그냥 인생이 무슨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교육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논문들인데요. 왜 학교 교육은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그러면 정말 크리스천, 제가 뭐 비하하려는 생각은 아니고요. 전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데 크리스천 스쿨들은 정말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모습만 갖고 가는 것인가? 보통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하고 그 사람으로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수많은 크리스천에서 정말 올바른 제자를 배출한다면 지구가 온 세상이 이미 변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물론 이제 좋은 제자가 나오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학교가 하는 역할이 어쩌 보면 되게 미미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리차드 헤이어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심리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의 편집장이시고 US 얼바인 석자 교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인텔리전스는 뭐 심리학 쪽에서 뭐 세계적으로 한 25위 정도 학술지에 속하는 레벨인데요. 이분은 학교 교육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의 인지 교육, 인텔리전스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 이유가 아닌가라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감을 하면서 학교가 정말 변화가 되려면 일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 내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어를 가리키면 영어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게 되고 독서를 하면 정말 깊은 어떤 그 독서에 대해서 추구하는 어떤 저자의 의도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의 결합이란 이걸 진짜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체육을 하면 체육이 목표한 바를 진짜 얻을 수 있는 이제 스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는 제가 오늘 동영상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학교가 아십니까? 1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똑같고 가르치는 게 똑같고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제가 동영상이 150년 전 학교하고 요즘 학교하고 비교를 했는데 학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혁신이 필요한 것이 근데 그거는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건 하나의 툴인 거기 때문에 스마트는 그냥 하나의 도구죠. 그거를 넘어서 정말 크리스천 스쿨이라면 혁신적인 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프로그램 짜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 모든 과목들이 요즘은 각각 배우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12과목 보여드렸는데요. 그거 다 하나로 엮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사가 훌륭한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잘 된다면 그 교육은 실패할 겁니다. 교사가 훈련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성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 티칭법하고 교육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하고도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제학교를 생각을 하신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익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재정을 외부에서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대충 적었습니다. 뭐 여기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인을 해서 몇 년을 개발해도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 게 이 파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절망감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는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게 하지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제가 이 선교를 위해서 교육 선교를 위해서 만든 회사가 Q153인데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Q는 이게 제곱승이죠. 정확하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53은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낳는 이렇게 한 숫자가 153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물고기 낳는 지금 회사로서 또 한편으로는 153개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면 하락했다. 이제 그리고 그 중에 한 이제 프로젝트가 150개 중에 한 프로젝트가
전 세계 이제 국제학교 200개를 달성해 보자. 또 그 외에 소수 언어로 드라마, 성경을 멀티미디어로 제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153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을 이제 소망을 갖고 뭐 아직은 되게 미진하지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이제 교육으로만 19년 된 회사다 보니까 교육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제가 쓴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재가 되는 이론적인 배경을 적은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저희도 미비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저희는 이제 플랫폼을 잘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교육적으로도 콘텐츠가 잘 개발되어 있지만 사실은 위에서 보여드린 것들의 대부분은 저희 회사가 이미 다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걸로 인해서 한국에서 한 130 자랑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수업 플랫폼인데요. 핵심이 이겁니다. 하수가 가르치나 중수가 가르치나 고수가 가르치나 마스터가 가르쳐도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달성한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잘 가르쳤다, 최선을 다했다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물론 이쪽 영역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요. 저는 확실한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지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성하는 법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육 플랫폼인데요. 하수들이 가르치면 이제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래 걸 누르면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잘 가르칠 수 있게끔 만든다던가, 또 여기를 누르면 내가 약간의 지식이 있을 때는 여기를 누르면 거기에 맞게끔 짜여져서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 마스터, 내가 이거에 전문가가 가르친다면 여기에 오른쪽 고수 코스를 통해서 이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이제 만들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 명의 천재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그 사람의 능력과 그것들이 심어질 수 있게끔 플랫폼이라든지, 이거는 뭐냐 하면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뭐 PC나 이렇게 또 이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집에서도 연계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교가 아이가 집에서 한 것까지 체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종합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학교의 운영이 하려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또 도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컨텐츠 아마 제작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이거 슬라이드 쇼가 가능한 거죠? 예, 보면 이게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화면 공유하실 때요, 밑에 네. 소리랑 같이 공유하도록 버튼 눌러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이거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잠시 넘기겠는데, 저희가 이런 다양한 이제 멀티미디어를 만들고 이것을 이북하고도 연결하고 도서관하고도 연결하고 이것이 또 책이 나왔다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요. 또 우리가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준 높게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또 저희 회사 나름대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 틀어보실래요? 될 것 같은데요. 동영상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보이는데 지금 네. 그 공유할 때, 그 화면 공유하실 때 예.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유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 예. 예, 제가 다음에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여서 보여지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는 교육이라는 것이 단수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매체를 이용해서 가장 지혜롭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교육 목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지 쪽이라고 한다면 저희 아이들은 7세라면 이 문제는 거의 다 풀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저희가 평가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사실 좀 어른도 풀기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영재 인지를 받은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이제 쉽게 풀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테스트 항목이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제가 지금은 이제 국제학교를 세울 때 뭐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해봤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고민을 해봤던 어떤 개요 정도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개요 준비를 했고요. 저희 회사가 저희가 큐브 153에서는 지금 이제 성경 프로젝트 3년 과정을 지금 준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교실이나 가정이나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을 확실히 변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은근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내년 중에 이렇게 완성을 시킬 예정은 있는데요. 또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면 공유 꺼주시고요. 다시 공유하실 때 밑에 화면 공유를 일단 취소해 주세요. 네. 취소했죠. 다시 화면 공유를 다시 눌러보세요. 누르실 때 밑에 보면 소리 켜진 버튼이 네, 여기 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리를, 왜냐하면 제 샘플을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그러면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많이 보여주십시오. 이해가 좀 쉽게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이거 영어 과목인데요. 어린아이들이 춤추면서 이제 익히게끔 하는 하나의 영상이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아이들 분에서 마친 동영상입니다.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I see the mountain. 같이 해야 됩니다. Let's fly.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I see the river. Let's fly. What do you see? 또는 이제 영어 동화책을 읽어줄 때 이게 라푼젤을 이제 B급으로 만든 Oh, who are you? I'm Prince Lulu of the Inteligo Kingdom. Oh, a prince? Yes, I'm the most handsome and the most 왕자가 좀 talented 이상하죠? prince in the world. 모스트 핸섬이에요. Oh, the most handsome? I don't think so. 뭐 이런 Anyways, 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이제 멀티미디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커리를 짤 때나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커리하고 같이 하고 어떨 때는 아이들한테 유머도 주고 어떨 때는 또 진지한 말씀도 주고 어떨 때는 또 다양한 걸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설계를 입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